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인텔 간 비교, 메모리와 CPU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인텔이 AMD에 대해서 반파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마이 디스트럭티브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인텔이 AMD에 파괴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가해적 행위이자 자해적 행위일 수 있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이 번스타인의 한 애널리스트가 내린 분석인데요. 이 뼈대는 AMD에 추격하는 기세가 워낙 등등하다 보니 인텔이 특히 소비자 CPU 분야에서 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펴는 것은 물론이고 물량 공세에도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인텔 자신의 브랜드 정체성과 시장 기반을 갉아먹을 수 있는 조치임에도 이미 인텔이 스스로 내리막을 타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지적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총평했습니다. 한마디로 인텔이 AMD의 추격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막대한 생산 능력, 그리고 대폭적인 할인, PC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관계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종국에는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텔의 이런 조치들은 아시다시피 X86 계열에서 AMD의 거센 추격, 그리고 CPU가 규격품에서 맞춤형 칩으로 진화하면서 기업들이 그간 써오던 인텔의 프로세서 대신 자신의 칩을 스스로 설계하려는 추세, 그리고 애플이 본격 시작한 ARM 기반 CPU의 출시 등과 맞물린 것입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는 이 3년 전만 해도 인텔의 가장 큰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은 대부분의 컴퓨터의 자체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 CPU인 M 시리즈 칩을 탑재한 PC는 전체 출하량의 13.5%나 됩니다. 지난해인 2022년 3분기 기준인데요. 이 13.5%는 원래 인텔이 다 갖고 확보하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고스란히 애플에 내준 시장입니다. 지금 인텔을 둘러싼 시장 환경을 보면 세상 일이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옹지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CPU 시장은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기존 강자가 힘을 더 발휘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시장 환경이 점점 변모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 반도체 칩 제조사는 이제 삼성, TSMC, 인텔 단 3개사만 남았습니다. 이 메모리도 D램은 3개, 낸드도 기업 간 M&A 등으로 3개에서 많아야 한 5개 정도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CPU 분야는 딴판인데요. 파운드리, 메모리 등과 달리 갈수록 플레이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인텔 천하에서 X86에서는 인텔과 AMD 양분이 이뤄졌고 ARM 기반 CPU가 애플을 필두로 해서 퀄컴 등이 D를 바치고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세 공정이 한계에 부닥치면서 칩의 성능 개선이 더뎌지자 이제는 칩의 성능 최적화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팹리스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센터 업체, 플랫폼,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자신의 칩을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CPU의 시장 진입 장벽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텔은 지난 1985년 메모리 시장에서 철수했었습니다. 당시 인텔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모리 분야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무어의 법칙으로 메모리 칩은 계속 저렴해졌습니다. 인텔은 일본 기업을 상대하기가 버거워졌고 결국 메모리 시장을 버렸습니다. 당시에도 미국이 기술적 강점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시장의 우려가 컸었지만 인텔은 메모리를 버렸기 때문에 고유의 강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CPU 설계와 제작에 가용 자원을 총 집중해서 지금의 인텔이 됐습니다. 이는 고수익으로 돌아왔죠. 2년 전만 해도 인텔의 칩 생산량이 TSMC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인텔은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CPU 시장은 이제 살벌한 전쟁터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메모리도 경쟁이 치열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CPU 시장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거죠. 사실상 시장 진입이 막힌 상황입니다. 치열하긴 해도 기존 플레이어 치킨 게임을 통해 살아남은 서너 개 업체 간의 싸움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CPU 시장과 다릅니다. 최근 하이닉스가 최고속인 모바일용 D램 LPDDR5T
개발해서 내놓은 데서 보듯 기존 플레이어 간 주도권 싸움에 한정돼 있습니다. 중국이 그나마 메모리 시장 진입을 노렸었는데요. 미국의 그 장비 반입 조치 등과 맞물려서 타격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좌절을 맛보고 있는 상태죠. 그나마 기술적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낸드 분야에서 YMTC가 간신히 명함을 내밀었지만 그 결과 미국이 낸드마저 규제 대상에 넣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애플은 미국 정부의 압박에 중국에서 파는 아이폰 합급 모델에 YMTC 낸드를 탑재하려던 그 애플을 계획을 접도록 만들었고, 하이닉스와 인텔의 M&A에 이어서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 간의 M&A도 YMTC 성장이 유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메모리 시장 진입이 첩첩삼중이란 뜻입니다. 이 사실 반도체는 제작 파트의 경우는 그게 메모리가 됐든 파운드리가 됐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한 개 라인에 12조 원 이상이 넘는 엄청난 돈이 투입돼야 하고, 그런 만큼 팹이 가동 즉시 일감을 받아올 수 있어야 하는 탓에 그만큼 돈과 기술력을 갖춘 곳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돈만으로 가능했다면 이미 중동에서 접수했겠죠, 반도체 시장을. 여기에 메모리 제작 공정도 CPU 등과 비교해서 난이도가 낮을 뿐 까다롭기는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D램의 경우는 칩 내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캐패시터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캐패시터는 첨단 소재 공학의 총 집합체로 불릴 만큼 다양한 신소재들이 얽혀 있습니다. 제조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런 난관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최고일 때는 삼성 같은 경우 75% 가까이를 기록하는 노다지 사업이 메모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침을 흘리고 있지만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럴수록 이미 메모리 시장에서 뛰고 있는 삼성 등 기존 플레이어는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오게 되는 칩 호황기 가실이 모두 그들의 몫인 때문입니다. 앞으로 메모리의 쓰임새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D램만 해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공간에 필요합니다. 어디에 사용되든 되든지 간에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연산 장치로 가는 길목에는 D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또다시 메모리 붐을 만들 것입니다. 특히 메모리는 CPU 등 프로세서 경쟁에서 승부를 가를 키가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서버 CPU 시장만 봐도 그런데요. 첫 5나노 서버 칩으로 AMD의 4세대 에픽 CPU인 제노아 CPU의 경우는 처음으로 DDR5를 지원하고 있고, 인텔 제온 CPU 맥스는 D램 중 최고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탑재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신개념 메모리 같은 경우는 CPU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CPU 업체들이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메모리 업체를 등에 업고 가야 할 판입니다. 이제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R&D부터 메모리 업체와 손을 잡아야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메모리가 CPU보다 더 짱짱한 이유, 삼성이 인텔보다 더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